안녕하세요. 저는 참 안녕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유튜브에서 그 7일간 정지를 주잖아요. 그래서 7일 지나면 뭘 올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떡하니 못 올리게 했어요. 근데 뭐 내용을 보자면 좀 민감한 면이 있죠. 제가 너무 그 트럼프 진영을 지지를 하니까 이 유튜브나 또 빅테크에서는 얼마나 반 트럼프 진영에 있습니까? 근데 주로 이 말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자.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? 이거 완전히 기본권이거든요. 아니 근데 이 빅테크는 물론 뭐 지향하는 바가 전체주의적인 자본주의 이거를 원하는 것 같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할 권리를 딱 막아버리는 이유가 뭘까요?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선택이죠. 제가 돈을 받고 합니까? 뭐를 합니까? 제가 또 돈을 받고 이런 거를 올린다고 그러면 저를 태클 걸 이유가 확실히 있죠. 저는 사실은 뭐 트럼프 진영이 저를 좋아하든 말든 제가 생각하는 말을 얘기할 뿐입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좀 전문적인 부분,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 그 구독자들이 뭐 기껏해야 200명 정도 보잖아요. 2, 300명. 물론 거기 그 서브스크라이버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숫자가. 그런데 거기다가 전달을 안 해줘요.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. 좋다 이거예요. 2, 300명을 가진 유튜버를 이렇게 그 못 살게 구는 거.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? 근데 이제 저가 이제 민감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. 그거는 인간이니까 뇌가 작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정전 문제도 보니까 말이죠. 이 AT&T라는 회사가 원래는 전기 회사예요. 중요한. 근데 이제 민간 회사란 말이죠. 그러니까 미국의 큰 문제는 이 기간 산업들을 민영화했다는 것.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하죠. 그런 거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AT&T라는 거대한 회사입니다. 이것이 중국 그 자본과 결탁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회사가 왜 문제냐? 텍사스의 정전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스톱됐었잖아요. 그리고 게다가 자연 친화적인 뭐 그래가지고 이 풍력으로 돌아가는 거를 한 20% 정도 에너지 그 회사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 비중이 한 20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개의 주지만 한국보다 더 큰 주입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런 스테이트죠. 근데 거기 왜 차이니즈 텔레콤 회사가 거기 연관이 됐을까?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지금 중국 자본력으로 인해서 공산화는 아니지만 전체주의화 됐다고 볼 수 있어요. 이것은 글로벌라이징의 전초적인 거 아주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러나요?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죠. 결국은 뭐예요? 그 개인들의 자유와 민주선거를 속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 거예요. 미국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뭐 선거에 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.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더 큰 규모의 세계 통제화를 위해서 일하는 세력이 지금 전 세계의 그 SNS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.
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에요. 전 개인적으로 볼 때. 근데 제 영향력이 왜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 유튜브에서도. 물론 그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래도 중시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키워주고 싶겠죠. 그렇다고 그래도 뭐 제가 딱히 뭐 돈을 받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저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.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그래도 저는 캐나다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좀 중시하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변화들을 이렇게 보니까요. SNS에서 메타버스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것은 그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그 SNS라기보다는 하나의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또 만드는 세계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요. 그 유명한 그 맥루안이라는 그 캐나다 쪽 그 학자예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인가 봐요.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medium is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건 뭐냐면 이 전 세계가 매체 있죠. 매체, 미디움. 매체라는 것은 뭐 가령 TV다, 뭐 SNS다 이런 게 다 매체죠. 그런 거에 의해서 메시지 자체가 바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 말을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일리가 있다. 그렇게 생각을 그때 했어요. 가령 뭐 신문으로 매체잖아요. 신문을 매체로 가지고 있던 세대와 SNS에서 참여하는 세대와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신세대로 갈수록 이 가상현실에서 놀고 있어요, 지금. 그렇다면 진위가 불확실한 세계에 산다는 것이죠.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게다가 돈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뭐 가상적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한 뭐 각종 아무튼 가상현실에서 사랑도 하고 뭐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을 따라서 뭐 뭘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가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뭐 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? 사람의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 아니에요? 뭐 철학자만 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인간의 그 생활 자체가 이 가상현실 속에서만 살 수 있겠다. 젊은 세대들이. 그걸 위해서 뭐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래도 그게 들리지 않고 뭐 하루에 20시간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렇게 심하면. 그렇게 되면 가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. 실질적으로 가족 간의 그런 관계가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. 하루에 20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면. 그리고 또 즐거워하고 돈벌이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이 가상현실의 문제는 뭐냐? 그 어떤 가치를 주입시킬 때 그것을 그 갖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의 그 사업주가 유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죠. 그래서 가상현실의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주최하는 그 기업주들은 뭘 목표로 하냐면요. 정치적인 것에 무관심해라. 그냥 즐겁게 오락을 해라. 또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해라. 뭐 이거예요. 두 가지 철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게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사람이 그 속에서 즐거움만 얻다가 보면 그 개체들, 개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지?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지? 이런 거에
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이게 대세래, 이게 즐거워. 그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. 그 제가 볼 때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거 세대와 현재 미래 세대를 이렇게 그 흐름을 지금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. 아, 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.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. 과연 이 변화의 모습이 인간적일까? 비인간적일까?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그런데 관심을 갖는데 왜 유튜브나 그 빅테크에서는 저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완전한 공격입니다.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세상에 이런 세상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죠.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. 일단 저는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일단 하나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